인터넷과 웹 기술이 발전하여 여러 기술과 개발 언어가 생겨났고 웹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늘어나면서 해당 작업에 대한 분야가 세분화되어 다양한 기술과 직업군이 생겨나는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디가 됩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별 편차사를 통해 등장한 배경과 기술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분야별 특징과 선택의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웹 개발 분야는 브라우저 출력을 처리하는 프론트엔드, 데이터를 처리하고 지원하는 백엔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인터넷 네트워크망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관계로 크게 분류되며 이들은 네트워크 데이터 외엔 주고받는 방법이 없는 구조입니다. 프론트엔드는 브라우저 환경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처리하는 HTML, CSS, 기능을 구현하는 자바스크립트가 있으며 백엔드는 요청을 접수하는 서버와 이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눠지며 데이터베이스는 RDBMS와 NoSQL로 분류됩니다. HTML, CSS는 현업에서 개발자가 아닌 디자이너가 주가 되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디자이너에서 파생되는 특이한 배경이 있는데요. 디자이너 출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초창기 웹 개발 업무는 디자이너의 작업 결과물을 개발자가 받아 HTML, CSS로 변화하여 웹에 적용했었고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처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어 그 업무를 디자이너가 직접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플래시 개발 또한 디자이너가 개발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이후 업무가 분산되어 HTML, CSS를 전문으로 하는 퍼블리셔가 등장하고 퍼블리셔가 자바스크립트 개발 업무에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에 대한 전문화가 되면서 웹 디자인에 대한 교육화된 라이브러리가 등장하는데요. 폰트 어썸, 부트스트랩 등 웹 화면에서 필요한 레이아웃, 버튼, 아이콘 등의 디자인을 HTML, CSS로 규격화하여 디자이너 도움 없이도 완성도 높은 페이지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출력되는 디자인 또한 개발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개발하는 것 또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탄생 배경이 디자이너에서 시작되었다 했지만 기술의 발전에도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에이작스와 제이슨의 등장인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백엔드 개발자의 전신인 웹 개발자가 CGI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조회된 데이터를 HTML 문서로 조립하는 SSR 처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어떠한 작업 공정을 거치더라도 결국 웹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에이작스와 제이슨의 등장으로 개발 영역이 분리되기 시작했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 브라우저 엔진의 개선 등 여러 브라우저의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다 노드.js가 등장하게 되어 본격적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리액트, 뷰, 앵귤러라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등장했고 일렉트론, 아이오닉을 이용하여 브라우저를 넘어 데스크탑, 모바일 어플까지 개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백엔드는 요청을 수신받아 데이터를 처리하여 응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웹서버와 어플리케이션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언어에 따라 웹서버의 구성과 개발 과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웹 개발의 언어는 크게 스크립트와 컴파일러 언어로 분류하는데 스크립트는 웹서버에 의존하여 쉽고 빠른 개발 진행이 가능한 반면 컴파일러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와 작업 공정을 거치지만 빠르고 안정적인 실행이 가능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웹서버에 의존하는 스크립트 언어는 PHP, ASP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며 웹 초기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빠른 개발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복잡하고 거대한 서비스에선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크립트 언어는 단순한 회원관리, 게시판 등을 요구하는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되며 쉬운 배포를 위한 게시판 쇼핑몰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컴파일러 언어는 스크립트와 다르게 별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하여 구동하는데요. 웹로직, 제우스, 통캣 등이 있으며 보통 왓서라 칭합니다. 왓서는 단독으로 실행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자원 분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웹서버와 연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HP, ASP가 나온 이후 컴파일러 언어인 자바 C# 언어가 등장하는데 컴파일러라는 환경에서 유연한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MVC 개발 패턴인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개발 구조를 착안하여 적용합니다. 모델 2라는 웹 개발 구조로 불리우는 이 방식은 데이터 처리와 결과 출력 부분을 완전히 분리하여 구현하는 특징으로 초기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나 유지 보수 및 재생성 개발에 장점이 있는데요. 자바의 JSP, C샵의 ASPX 등 컴파일러 언어 문법을 유지하면서 유연한 화면 구현이 가능한 템플릿 기능을 추가하여 MVC 기반의 웹 개발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스프링 프레임워크, 플라스크, 익스프레스 등의 MVC 웹 프레임워크가 등장하면서 대부분의 IT 기업이 이를 채택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백엔드 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파이썬, 노드.js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스크립트 언어지만 PHP, ASP와 다르게 자체 마스를 구축하여 엔진X라는 웹서버와 연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웹 구현은 파일 전송이나 채팅 같은 실시간 처리에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노드.js는 파일이나 네트워크 소켓의 지원 문제를 쉽게 처리하는 장점이 있어 채팅 같은 실시간 공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본래 교육이나 알고리즘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였는데 클라우드 환경에 대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에 사용되면서 딥러닝, 머신러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백엔드의 데이터베이스 연동은 데이터 처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 구현 시 SQL 언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게 되는데요. 초기에 문자열 변수에 SQL 구문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백엔드 구현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SQL 구문에 대한 문자열 조립에 신경을 써야 하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되어 백엔드 개발에 난해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백엔드 개발 소스에서 SQL 구문을 대문자로 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별도 클래스나 설정 파일로 분리하는 등 문제 해결에 시도를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처리와 화면 처리를 분리하듯이 언어 처리와 SQL 부분을 완벽하게 분리하여 처리하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퍼시스턴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데요. 마이바티스, 하이버네트, 시큐어라이즈, SQL 아크메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SQL 언어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별도 설정 파일을 통해 관리를 하는 편의성을 제공해 줍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가 등장하면서 백엔드는 스마트폰과 연동하기 위해 기존 SSR 처리 방식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쉽게 분석하여 연동할 수 있는 RESTful API 방식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RESTful API는 PHP, ASP 등의 스크립트 언어만으로 구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초창기 스마트폰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쉽게 구현하다 사용자 증가성을 확인하여 컴파일러 언어로 대체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백엔드의 SSR 처리 기능은 사라질 듯 하였으나 서비스의 기능이 많아지고 그만큼의 잦은 업데이트가 발생하여 앱 사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업데이트를 줄이기 위해 껍데기만 어플로 만들고 내용을 외부로 출력하는 하이브리드 어플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기술 발전의 역행으로 볼 수 있으나 네이버, G마케팅의 어플들이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프론트엔드 개발 발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RDBMS라 하며 MySQL, 오라클, 포스트그레스, MS SQL 등이 있습니다. 백엔드 입장에서 SQL 공통 언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선정은 웹 개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데이터 튜닝이란 기능을 얼마나 지원하는지를 의미하는데요.
튜닝은 테이블 인덱스 설정 및 물리적 데이터 구조를 재수정하는 등의 이미 개발된 백엔드의 웹 서비스에 영향 없이 수정이 가능하며 물리적인 서버 자원을 최적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튜닝에 대한 기능 지원은 데이터베이스별로 다릅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튜닝에 대한 풍부한 기능을 제공하며 유료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오라클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튜닝은 돈을 지불하여 지원받을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지만 대부분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장애 발생 시 사용되는 기술이며 테이블 설계만 잘 되어지면 웹 서비스 개발에 큰 영향이 없는 요소입니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MySQL과 오라클이며 2006년까지만 해도 오라클 기반으로 구축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MySQL은 관계형 데이터 처리를 하기엔 기능이 부족했는데요.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SNS 플랫폼의 등장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오픈소스 플랫폼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 MySQL 5.1 출시로 관계형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마리아DB, 포스트그레스 등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오라클을 대체하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대중화되었습니다. NoSQL은 관계형 데이터 구조를 문서 기반 데이터로 저장하여 키워드 검색, 지도 검색, 사용 패턴 분석 등 기존 데이터베이스 기능만으로 불가능한 내용들을 대신 처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의 보조 수단입니다. 트랜지션 처리 없이 제이슨과 같은 다차원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며 각각의 솔루션마다 특성과 사용 용도가 존재합니다. NoSQL에 대한 국내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를 살펴보자면 이중화된 서버 간 데이터 공유 및 실시간 메시지 처리 구현엔 레디스를 사용하며 위치 정보, 센서 상태 등 IoT 기기의 상태 정보 수집엔 몽고DB를 키워드, 위치 정보 등의 검색 및 추천 서비스엔 엘라스틱 서치를 적용하여 사용합니다. NoSQL을 RDBMS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처럼 보여 이를 대체하는 편리한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트랜잭션 처리 기능이 없어 데이터 관리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백엔드는 RDBMS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여 구현해야 하며 NoSQL은 구현된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여 합당한 솔루션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바람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년 전 대학 후배에게 웹 개발을 알려준 기억이 나서 시작한 시리즈인데 수정하고 덧붙이고 하다보니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작하는 개발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